됐어요? 잠시만요. 이제 막 알림 날리고 있습니다. 네오 플레이스는 깔아주면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하죠. 깔아주고 뭐 운영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들어와요? 그냥 깔아만 놓고 말아? 그거는 몰라요. 그래 제가 요까지는 하십시오. 요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요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열흘이나 있다가 체킹할게요. 그러고 지금 오는 상황이니까요. 빌렸습니다. 저기 뭐 열심히 깔아놔야지. 뭐 나중에 뭐 해결점이 나오겠지. 이제 시작하면 돼? 예. 반갑습니다. 대원통상입니다. 이번 주에 또 한 2, 3일 비 온다 그러던데 참 이거 안 파는가 모르겠네. 예, 정글 와일드 스트레이트 대박 날 건데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뭐 전판이 뭐 미용실이 뭐 그렇게 커다란 뭐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뭐 손님들하고 뭐 이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미용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포기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용실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면 재료상이나 뭐 서울에 있는 회사들도 점점 위축될 건데, 뭐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가 왔는데 그럼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고객들하고 뭐가 신나게 뭐 체험이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장마철 다 지나고 올 겨울에나 팔라나, 부산은 뭐 눈이라도 많이 오면 팔아먹을 거라도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 방송이나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서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런 뭐 영세 자영업자들, 뭐 특히 또 미용실에 계신 뭐 원장님들이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회 아니면 경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시간도 없고 뭐 관심도 많이 없으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알고 싶다 그래도 그 주변에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한쪽 편에서 들어오는 정보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요 근래에 뭐 제가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부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뭐 이게 진짜 그냥 막말로 부산 시내 자체가 그냥 부산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망해가는 건지 아니면 더 좋아져 가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올바른 정보를 아무도 뭐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조차도 뭐 제 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경험도 많은 사람이 솔직하게 뭐 이거 뚜렷한 뭐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상태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하고, 뭐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데,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원장님들 같은 경우 미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하고 전혀 해당 사항 없다는 투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는 부산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어요. 미용실 수도 뭐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미용실 숫자가 그때 급격하게 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소비의 주체인 사람들의 연령대가 40대 정도 됐었고, 또 그때 미용실을 잘 운영하셨던 분들, 그때도 마찬가지로 50 중반 이상의 미용실 원장님들은 되게 안 좋았었다고, 이제 점점 퇴보하는 분위기였고 은퇴하는 뭐 그런 쪽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뭐 제가 그렇게 크게 뭐 거래에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로 관심이 없었지.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자분들 중에 소비의 주력인 세대들하고, 그리고 그때 뭐 미용실이 되게 운영이 잘 됐던 미용실들은 대부분의 주력 고객들이 30대, 40대, 뭐 40대라 그래도 뭐 중후반, 요 정도에 있는 손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또 항상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때도 이미 여러 의 매체에 걸쳐서 부산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신호들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 미용실들은 그때가 한참 전성기였거든요. 그때가 한참 전성기였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원통상도 저도 그때 되게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미 부산은 되게 안 좋았었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뭐 원장님들이 본인이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뭐 10년 후에 뭐 5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점이나 방향을 설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거든요.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부산만이 아니고 울산하고 거제도하고 창원하고 뭐 김해 뭐 이런 경상남도 지역이 같이 이렇게 뭔가 사슬처럼 얽혀 있는데, 뭐 부산만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거나 뭐 갑자기 뭐 울산이 급격하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게 부산이 되게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10년 전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 부산 인근 지역에서 벌어졌는가 하면, 거제도 쪽에 조선업이 그냥 그 길로 그냥 폭망해버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대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건비 따먹기 하는 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한참 성장할 때 일본 산업을 뒤쫓아가면서 일본 산업에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철강이라든지 부분들을 뺏어온 건 결국은 인건비였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뭐 산업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기반이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건 인건비 따먹기거든요. 그건 뭐 미용 쪽으로도 빗대서 얘기해 보면, 새로 생기는 덩치 큰 애들이 어떻게 미용실을 운영하든가에 저가샵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지. 뭐 15,000원짜리 뭐 2만원짜리. 똑같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인구밖에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인건비였거든요. 그 인건비로 생산을 해가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선진국에다가 생활 필수품을 팔다가 경공업 중심에서 결국은 한국이 발달한 거, 뭐 일본이 발달한 거하고 똑같은 그 전철을 밟으면서 중공업 쪽에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때 중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무지막지하게 단가치기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던 그 발주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제도에서 그 호황을 맞던, 거제도가 10년 전에, 15년 전만 이때는요, 거제도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그때 거래하는 미용실들이 째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개가요, 10,000원짜리 물고 다녔거든요. 그쪽 동네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 거제도가 호황일 때, 당연히 거제도가 호황이면 부산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들이 배후에 형성되는 건 당연히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수출하는 가장 큰 뭐 전진기지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 주위에다가 꼭 배로 수출해야 되는 업종들이 다 몰려있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뭐 거제도가 뭐 여러 가지 뭐 입지 조건상 조선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제도에 들어가서, 거제도에서 뭔가의 그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가 파생되다 보면 그 소비는 당연히 부산에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겠지. 그래서 거제도가 호황일 때 부산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거제도가 10년 전부터 재작년 뭐 한 3년 전, 2년, 재작년까지 거의 폭망하다시피 해버렸거든요. 거제도에 뭐 미용실 하시는 제가 아는 분들도 항상 안 좋은 소리만 했었어요.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 거제도 때문에 부산이 되게 영향을 안 좋게 받았었겠죠. 거제도에 조선에 납품하는 여러 뭐 회사들 뭐 기타 등등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무너져 내릴까지. 그 제일 큰 피해가 명지 쪽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거제도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강서구 명지라는 도시는 거의 같은 도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지에서 소비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하단으로 들어와서 소비도 하고 거제도에서도 하단 넘어와서 소비하고 기타 이게 물렸기 때문에 부산은 이제 한쪽 축이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거제도가 아픈 만큼 부산도 상당히 아팠을 거라고. 왜? 부산은 거의 대부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산기지에서 들어와서 돈을 써줘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소비도시가 이제 한쪽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울산은 자동차 도시라고 했거든요. 뭐 현대, 뭐 중공업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사이클이, 뭐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중국도 차 만든다 그러지, 인도도 차 만든다 그러지, 멕시코도 차 만든다 그러지, 웬만한 나라도 차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가 뭐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 같이 최고의 퀄리티에 뭐 위치해져 있는 그 회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 저가의 회사들도 아니고 중간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하고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건 내수시장에서 버텨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굳이 현대자동차를 사지 않더라도 좋은 자동차를 많이 살 수 있는 여건도 됐었고 그 다음에 또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굳이 그 가격 같으면 뭐 그때 뭐 BMW라든지 벤츠, 뭐 기타 뭐 등등 외국의 자동차들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로 성능 더 좋은 차를 한국에 많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되는 양이 줄다 보니까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제도가 조선업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울산도 자동차가 되게 많이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면 조선업하고 자동차가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아마 모를 거예요. 당연히 철강이 소비가 흑감하겠죠. 그럼 부산 인근 지역에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뭐 포항제철. 이런 철강의 소비가 이쪽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외국에 뭐 철강이 되게 많이 수출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에서 싼 제품들, 뭐 호주라는 나라에서 훨씬 더 싼 제품들로 많이 수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뭐 여기에 관련된 부산 인근에 관련된 김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생산 기지들이 전부 다 타격을 받았는데 그냥 조금 타격받은 게 아니고요. 외국의 언론들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폭망할 수준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거제도에 있는 조선업에 관계된 사람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 되게 많았거든요.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근 지역에 장사하는 음식점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해도 거제도에 납품되는 회사들, 울산에 납품되는 그런 데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납품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거든요. 똑같이 포항 인근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산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지역들이 그 10년 동안 그냥 죽어라 했던 거예요. 버틴 게 되게 용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이명박이하고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가지고요. 거품 일으켜가지고 근근히 부산이 그 빚 가지고 유지가 됐다고요. 그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면요. 저도 뭐 집값이 올라서 좋기는 한데, 근데 결국은 그건 우리 애들의 세대에서 벌어갈 돈을 지금 세대에서 다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다 망한 게 그 거품 때문에 근근히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집값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이란 이 도시는 10년 동안 이 인근 지역이 사라져가면서 힘들어져가면서 그 땜빵을 은행 대출로 그냥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집값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대출금을 상한제를 그냥 뭐 40% 선인가 50% 선으로 딱 규제를 주다 보니까 그나마 빚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던 부산 사람들이 소비가 안 오르지다 보니까 3, 4년 전에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졌었지. 뭐 소비가 안 되는데 뭐 주머니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리부터, 근본적인 이유부터 우리가 찾아내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미용실에 다니면서 하면 뭐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도 않겠지. 원장님들이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자꾸 회피하고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아무리 여자분들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집 뒤에 옛날에 주택가들이 뭐 한 1000세대 정도 몰려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다 나간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을 걸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정보가 그러니까 미용실만 출퇴근만 하고 아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면 그런 현상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부산에서 벌어지는데 아이고 내일은 괜찮겠지. 괜찮아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가 있을 땐 괜찮겠지 하면 버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면 내일은 괜찮겠지. 재료하는 사람들의 혓바닥 놀림에 원장님들이 당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격을 올려야 될 적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 적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부산을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제도하고 울산하고 이런 지역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 다 사설 채워놓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안 좋은 정보를 다 빼볼게요. 자, 이제 부산이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 하면 거제도가 작년부터 슬슬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선 경기가 극적으로 살아나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만든 그 저가형 배들이요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자재 써가지고 내구성이 전혀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가격을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든 그 배들이 계속 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 배를 주문해줬던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선사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한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 쪽으로 계속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샷다운 해버렸잖아요.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배가 필요했던 나라들은 할 수 없이 한국만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제도 쪽으로 지금 계속 주문량이 몰려서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뉴스에 의하면 새로 들어오는 발주는 아예 지금 못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외국 선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하고 일본에서 만든 배가 거의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싸구려 배들이거든요. 왜? 저가형 미용실에 가면 손님들 모발 다 작살 나잖아요. 그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원장님들 잘 아시죠? 저가형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 애들은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내구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가형 마케팅의 한계가 웃기게 중국에서 지금 터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거제도는 극적으로 회생해버렸어요. 조선업이. 그리고 울산도 지금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울산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자동차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일본의 자동차 중에 뭐 도요타의 렉서스 빼놓고는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벌어진 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외국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소비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국 언론에서만 제대로 이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도요타의 렉서스의 일정한 몇 개 빼놓고 나머지 그 일본 회사들의 자동차하고 한국의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랜저 같은 그 다음에 아반떼 새로 신형, 뭐 소나타 새로 신형의 자동차는요 같은 가격대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낫답니다. 그렇게 평가가 돼서 여기도 코로나와 결부도 코로나 때 이제 자동차 생산이 안 됐잖아요. 중국에서 뭐 위탁 생산해갖고 한국에서 이렇게 된 걸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다시 생산하게 되면서부터 극적으로 자동차가 살아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울산이라는 도시가 지금 꿈틀꿈틀 거릴 거라고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조선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철강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 인근 지역에 있는 철강에 관련된 회사들, 뭐 포항제철,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경상도에 있는 뭐 창원 뭐 이런 뭐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뭐 부품, 장비 뭐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고맙게 일본 애들이 이상한 경제전쟁 한국하고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 넘어가야 될 이런 혜택, 그 일본 애들이 거저 먹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 기업이 잘 되면 일본이 거의 70%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먹었던 걸 작년에 아이고 아베 그거 진짜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미친 새끼가 경제전쟁 벌려가지고 거기에 누출될 것까지 한국에서 다 생산해갖고 한국에서 지금 온전하게 다 먹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 4분기에 수출량이 너무나 많이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작년도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가 13조인가 더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의 세금을 뜯은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 이상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수출이 많다 보니까 그 법인 기업들의 수출량이 늘어나서 당연히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 그 세금 늘어난 그 돈을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얼마씩 더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는 저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부산은 요런 체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 잘 된다 안 된다에 부산이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어렵냐고요? 원장님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오늘 장사가 잘 되면 당장 주머니에 돈이 확 모여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장님들의 미용실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그 회사의 대표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월급의 체계 아시지요? 올해 당연히 내년 초 정도 돼서 연봉 계약이 새로 돼서 연봉이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보너스도 늘어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가 다시 뭐 1200% 같으면 뭐 2000%까지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올해 잘 된 건 내년으로 반영이 안 되겠어요? 2022년도 뭐 1월부터 반영이 되겠지? 그리고 작년에 수출 좋아졌던 건 2021년도에 반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영업자들 빼놓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 몰려있는 지역에 가기가 껄끄러우니까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작년에 나왔을 땐 그 돈은 8월 달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여러 가지 뭐 그런 피해가, 자기 본인들이 그런 코로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소비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그 매출이 더 많은 미용실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되면 우리나라 지금 뭐 백신도 열심히 잘 맞아주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뭐 이걸 더 빨리 헤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11월 달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내년 되면 월급도 인상이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겠지. 경제는 심리라 그랬거든요. 경제는 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은 신호만 나오면 소비를 하러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월 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40%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명목 소득이 40% 정도 대한민국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걸 엄밀하게 나중에 물어보시려고 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자료 들고 가갖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미용실들은 대한민국 자체가 명목이라 그래서 실질이 아니고 이 정도 올랐는데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미용실들은 이 정도 올랐을 때 10년 동안 과연 객단가를 이 정도까지 올렸습니까? 아마 못 올렸을걸요? 40%라 그러면 원장님 10,000원이면 15,000원, 10만원이면 15만원이거든요. 염색약이나 파마 요금 10,000원 정도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미용실들이 어떻게 40%가량을 올렸겠습니까? 내년에 좋아지고 내후년에 좋아진다라고 아무리 장밋빛 그 청사진이 나온다고 해도 미용실들은 10,000원도 올리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왜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가 하면 조급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려도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일반적인 작은 소형 미용실들은 100% 놓친다라는데 결론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 계속 원장님들은 좋은 정보가 아닌 나쁜 정보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듯한 그런 경영을 하기 때문에 못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 한편이 되게 무겁거든요. 뭐 잘 되는 미용실들이나 규모가 있는 미용실들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자기들 나름대로 취합할 수 있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뭐 좋은 정보들을 계속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가지고 객단가를 올릴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객단가를 그런 장치를 걸려서 올린다고 해봐야 그게 실질적으로 객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겠죠? 서비스를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객단가를 올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신호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네 미용실들은 그런 신호가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은 계속 미용실에 와서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고 원장님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올려야지 손님들이 가격이 싸니 비싸니라고 뭐라고 말을 할 건데 미용실에서 먼저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지고 가격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야, 경기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너 가격 2만 원 올려, 3만 원 올려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 말 안 하지? 왜? 올리지 않는 애들한테 내가 굳이 먼저 가갖고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손님들은 없을 거거든요. 미용실에서 먼저 올려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뭐 강 사장님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미용실들은 과감하게 요금을 못 올릴까? 뭘 고민해. 다 똑같은 제품이고, 다 똑같은 기술이야. 똑같은 인테리어고. 어떻게 가격을 올려? 예? 온라인 쇼핑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죠?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10만 원 해놨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옆에 보면 5만 원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미용실이 운영됐었고, 미용실의 숫자가 작을 땐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기에서 또 온라인까지 나오다 보니까 미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위축돼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를 행동을 할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여요. 혹시 이 저가 마케팅하고 이런 데에 혹시라는 거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요금을 올려도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5년 전, 6년 전에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원장님들이 보통 고정 고객으로 가지고 계신 50대 이상 아니면 40대 중반 이상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요금 가지고 미용실을 버리지 않아요. 예,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한다라는 건 이게 대단히 큰 결정이거든요. 미용실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미용실을 함부로 바꾸는 대상들이 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3만 원 이하의 고객들은 팍팍팍 바꿔버립니다. 왜? 그건 원장님들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3만 원 이상의 요금대를 가지고 있는 미용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미친 듯한 요금을 손님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이상엔 고객들은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부터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고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어떤 건지 원장님들 잘 아시죠? 갑자기 가격을 올려요. 똑같은 거 가지고. 아무것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는 상태로 고객들한테 가격을 또 올려버리면 고객들은 배신감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을 올리는 것도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가격 올려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잘못 들어가지고 가격 올리는 원장님들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손님 바로 떠나버리거든요. 왜? 고객들이 또 떠나려고 마음먹고 딱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또 비슷비슷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럼 원장님들이 잘못했잖아요. 아모스라는 제품, 뭐 일본 염색약이라는 제품들, 그런 거 남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갖다 놓고 별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데라는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것도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또 가격 올리는 게 또 찝찝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테크닉을 쓴다고 헤드스파 같은 걸 결부시켜갖고 자꾸 올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말 나온 김에 사람을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요즘 뭐 동네 미용실들 솔직히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원장님들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혼자 근무하시는 미용실에서 어떻게 헤드스파를 서비스로 삼아가지고 고객의 단가를 올리려고 그런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나이 먹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간단하게 손님을 만족감 있게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자꾸 노동력을 더 추가시키는 서비스로 가지고 객단가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옛날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한 마음에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매직스 염색약을 써라. 10분짜리라는 컨셉은 참 잘 먹힐 거다. 대신 니네들이 손님들한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10분짜리 염색약과 기존에 있는 염색약의 차이점을 고객한테 체험시키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할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 영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왜 굳이 계속 매직스 염색약을 계속 떠들고 다녔을까요? 뭐한 염색약이었지요? 그전에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이 미용실은 앞으로의 사항이 사람을 더 이상 충원해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용의 인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구에서 최대치가 5년 후까지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미용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데 근데 그 많은 미용실들 사이에 사람은 줄어드는데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일 거라고요. 그러면 미용실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고려도 하고 가격을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신호를 감지를 못하니까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될 땐지 아니면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될 땐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안 가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부산은요 정말 10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미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프랜차이즈 살롱들이라든지 대형 시내에서 하는 살롱들은 10년 전에 그 기회를 맛봐버렸어요. 왜? 부동산 거품과 블로그 마케팅이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미용실의 소비를 폭발시켜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은 그 블로그 광고를 열심히 했던 프랜차이즈 살롱들과 시내에 있는 대형 미용실들만이 혜택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동네 미용실들은 광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들만큼 매뉴얼을 충분하게 잘 개발하지 않았어요. 원장님들이 그저 하셨던 건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이 하셨던 건 옛날 선배들한테 배운 그대로 기술이 좋으면 손님이 많이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 끝에 기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시대가 바뀐 줄도 모르고 그 시대가 바뀐 줄 알았으면 기술 공부를 하면서 광고를 좀 했었겠지. 그런데 기술 배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광고비까지 줄까?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소비가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도 전혀 모르고 기술 배우는 부분에 대한 돈 투자는 되게 많이 하고 시간 투자는 그 광고비 한 달에 긱 나가봐야 일반 작은 동네 소형 미용실들은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게 몇 달에 한 번씩밖에 지불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했다고요. 왜? 좋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장사는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재료상들도 어마무시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그냥 우리 원장님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미용실 운영하라고. 우리는 단지 싸게 줄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미용실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10년 동안 미용실 시술 요금을 10,000원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이 부산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다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거제도나 울산이나 뭐 김해나 창원, 경상도 지역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만큼 부산으로 유입돼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핫플레이스보다 부산이 훨씬 더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에 대한 확충을 하겠죠. 당연히 부산이 살아야지 이쪽 지역이 같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으로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더 많이 확충이 돼서 이쪽에 있는 소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서로가 안 뺏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요. 그런데 물류의 중심이고 뭔가의 중심이 된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부가 대부분 다 부산으로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부산에서 그걸 똑똑한 시장이라든지 행정하는 사람들이 못하면 여기에 대한 부는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겠죠. 그런데 뭐 똑똑한 대통령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뭐 대한민국은 이미 지방 분권 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부산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가격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 찬스인가 하면 코로나라는 게 미용실을 되게 상황을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그 1년 지금 2년째거든요. 이 2년을 거치면 사람들의 모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걸 세뇌시키거나 누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움츠러들었던 게 터지기 시작하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 콩나물값 올랐네? 당연히 올라야지. 뭐 2년 동안 일했으니까. 달세 오를 거고 모든 것들이 다 공공에서 올리면 안 되는 부분만 나라에서 억제할 거고 나머지 것들은 공공이 아닌 사적인 분야에서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2년 동안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려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다 치면, 그걸 예상했다고 치면, 그때 따라 올리면 생각 없는 미친놈 되는 겁니다. 지금 올려놓고 그때는 오히려 올리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좋은 미용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때 막 따라 올릴 거라고요, 미용실들이. 그렇게 되면 원장님들한테 대한 좋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매직스 염색약을 가지고 2, 3만 원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놓고 버텨라. 그리고 매직스 염색약은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5년 동안 검증이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통념상,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빠른 거에 대한 추가 요금 주는 거는 전 산업에 걸쳐서 당연하게 여겨진 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소비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미용실만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혼자서 앉아서 붙이고 앉아 있는데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통념상 먹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엄청 대단한 미용실에 모한 염색약이나 매직스 염색약, 바뀐 매직스 염색약을 깐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1인 살롱 아니면 뭐 2, 3인 이런 그냥 일반적인 동네 미용실에 제품을 넣어놓고 원장님들이 열심히 10분짜리 염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원장님들이 지금 얘기한 이 어려운 불경기에 2, 3만 원의 요금을 더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걸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으면 벌써 빠져나갔어야지. 지금 빠져나가시라고요. 안 그렇고 내년 정도 돼갖고 요금 올린다고 지금 쓰고 계신 제품을 한번 올려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다 오른다 그래도 그러면 그게 기분 좋은 마음에 요금이 올라갈까요? 지금 올려놓고 내년 초반 정도 돼서 웬만한 고객들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이미 원장님들하고 미용하는 사람들만 모르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이미 이 2022년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조금 더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렇게 좋아지지라는 예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집값이 안 떨어져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죽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왜? 돈이 벌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집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딱 보합세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모르면서 집 산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 옆집에 누가 부동산에 하고 돈 벌었다고 훌렁훌렁 따라 들어가고 집 잘못 사면 나갑니다. 집값은 2, 3년 동안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만큼 제가 확신합니다. 전 주식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부동산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괜찮겠다. 그 신호들이 제가 거래하는 아주 작은 동네 미용실들만 없는 게 아니고 대형 미용실도 없어요. 대형 미용실들은 자기들이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참고로 해가지고 뭔가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쓰지도 못하고 단지 그 돈 월급 조금 더 주면서 스텝 없애버리고 디자이너들 보고 여러 가지 서비스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이 대형 미용실들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중대형 미용실들이 광고 열심히 하는 그 미용실들이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장님들한테 소형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찬스고 기회라고 했어요. 근데 원장님들은 그게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 원장님들이 그 기회가 본인들의 기회로 가서 매출로 연결되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가서 오프라인 상에서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않는 고객, 흘러넘쳐 더 온라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고객들을 우리 미용실들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뭐 SNS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뭐 조금 뭐 시작을 하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금 하신다든지, 뭐 그럴 거고, 뭐 네이버에 있는 그 플레이스를 설치를 뭐 등록을 해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쪽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래를 하는 미용실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솔직하게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인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그 대형 미용실하고 프랜차이즈 살롱들이나 중형 미용실들은 그래도 옛날의 방식이라 그래도 잘 등록해놓고 깔아놓고 온라인 쪽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보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작은 동네 미용실들은 그런 인프라도 구축해놓지도 않고,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대원 사장님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매직스 염색약 가격 올려야지, 한번 올려봐 놓고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당신들 가지고 있는 그 고객에서 한 명도 파생 안 될 거라고, 계속 잘려서 나갈 거라고요. 왜?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시장이 미용실이 가장 늦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시장이 지금 되게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전 세계가 온라인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등록조차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내년 되면 우리 미용실 손님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원장님들은 지금 무슨 실행을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뭐 얘기도 여러 가지 해보고,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 뭐 소장들하고도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왜 온라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강소장님하고 이 얘기 하잖아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용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미용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미용실에 가서 올바른 카운셀링을 해줄 건데,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재료하는 사람이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제 옆에 있는 강 소장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엔 제대로 된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가는 신호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용실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접근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죠. 전혀 없어요. 원장님들은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블로그 때문에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호가 왔으면 그 신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원장님들은 또 그냥 큰 미용실들이나 뭐 젊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원장님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계속 손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안 오지. 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시작도 안 해놓고, 아이고 내일은 손님 오겠지, 다음 달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오겠지, 어버이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돈을 쓸 때 되니까 6월달에 쓰겠지, 6월달 이때부터 장마가 왔으니까 7월달에 쓰겠지, 8월달에 휴가철이니까 또 쓰겠지, 10월달이 추석이니까 쓰겠지, 12월달이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쓰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는 재료상이면 원장님들 그 거래 다 끊으라고. 그 미친 새끼들하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끼들하고 왜 거래를 하세요? 원장님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로상이라고요.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10년 동안 어떻게 놀려먹었는데,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두라고요. 내 미용실이 너무 작아서 나는 그런 사람 할 수 없다고요? 대원통상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10,000원 써도 옆에 딱 달라붙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오프라인에서 미용실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원장님들이 안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매직스 염색약 10분짜리를 광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원장님 미용실에 대한 선입견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뭐 작년 코로나 때 음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원장님들 뭐 비슷비슷한 종류의 옷을 살 때 원장님들이 산 그 온라인 사이트가 알고 있었던 사이트에서 샀어요? 그런 구분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봤을 때 디자인 이쁘고 가격이 싸 보이고 하면 그 사이트에 야 이게 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자꾸 사기당하고 했지. 그거 알아보지 않고 거기다 그냥 주문했잖아요.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마케팅으로 들어가면 그 온라인에 있는 고객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광고가 나오면 반응을 해버린다고요. 그게 원장님들의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위축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공부 안 한다고.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염색 교육 받으러 가지 말고 지금 차라리 대원통상한테 이거 해달라 그러라고요. 이게 당신들의 앞으로 10년을 좌지우지할 건데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있는 놈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해. 왜? 이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째 대원통상에서 한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아직도 소문이 덜 나더라고. 뭐 열심히 해야지 소문 나겠죠. 한다고요. 그런데 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본인들의 매뉴얼을 온라인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화장품을 갑자기 그 회사가 오프라인 전용 오프라인 전용에서 팔던 회사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품에 대한 변화 하나 없이 10년 전에 팔던 거 그대로 온라인 시장에 떡 나눠놓고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들이 그걸 살 수 있을까요? 강소영 같으면 그거 사겠어? 촌상 사겠어? 지금 미용실들이 왜 초보 단계인가 하면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열심히 본다고 했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온라인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광고비를 열심히 투자하고 노출이라도 많이 시켜주는 미용실은 그나마 소비가 조금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미용실들은 처음에 조금 반응이 있다가 네이버 플레이스도 뭐 설치하고 조금 운영해준 반응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이유는요.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놨잖아요. 그 오프라인에서 본 게 지겨워서 온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해서 그 온라인을 뒤져가는 그 소비자들이 똑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걸 왜 쳐다보겠어요? 이거 이해 못 하시니까 자꾸 온라인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뒤지는데 지금 온라인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염색 광고가 어떻는지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똑같은 색깔 경쟁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온라인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에 확인하지 않아도 네이버 블로그상 10년 동안 계속 그 광고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건 전단지에도 나와 있고 포스터나 배너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SNS에 옮겨놨는데 고객들이 그거 보고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니잖아요. 바꿔야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었죠. 왜? 그걸 관할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를 그래도 운영을 해주는 회사들이 미용을 모르는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미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차별화된 컨텐츠를 미용실에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 경쟁만 노출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업체보다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 그러면 돈 빼떨어가죠. 그럼 뭐해? 이 회사가 많이 시켜주면 이 회사가 돈 더 벌라 그러면 이 회사가 더 많이 시켜주고 이 회사가 더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미용실은 컨텐츠 개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블로그가 그대로 흘러가 버린 거겠죠. 그게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걸 제가 보고 작은 동네 미용실들한테 대원통상은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해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진짜 기분 나쁜 거. 그게 어떻게 고마운 건지, 그게 어떻게 앞으로 미용실을 끌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거 왜 안 해줘? 그리고 왜 우리는 관리도 안 해주는데? 그거 내 매직스 염색약 쓰지도 않는데 그걸 왜 광고를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고.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원장님들, 온라인 마케팅은 그냥 쉽게 기분상 내가 해야지, 나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시려 그러면 이 온라인 마케팅은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용실들이 어떤 뭐 방향도 못 잡고 그냥 주춤주춤한 상태로 있거든요. 원장님들이 그러고 있을 때 대형 미용실 애들은 아무 컨텐츠 없이 그냥 등록만 해놨는데도 고객들이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미용실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경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 주제로 계속 뭔가를 떠드는 걸 잘 유심히 듣고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향이 잡히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커트 교육 받으러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러 들어가야 된다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러 들어가는데 한번 가서 배워보십시오.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그 가르쳐 주는 사람들한테 배운다고 그게 가능할지. 제가 광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알든 모르든 항상 한마디만, 한 문장만 얘기하거든요. 광고를 하기에 앞서서 차별화된 컨텐츠부터 확보하라고요. 근데 원장님들은 광고도 모르고 차별화가 무슨 말인 줄은 아는데 컨텐츠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 절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돈 많은 텅텅텅 대형 미용실은 해도 돼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형 미용실들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제대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 미용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미용실 원장님들 제가 충분하게 설득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왜?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되게 소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 미용실 애들이 텅텅텅 하고 돈 낭비하는 거 따라가도 안 돼요. 그러면 되게 계획적이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배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원장님들이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그냥 등록만 해놓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왜? 설명드렸잖아요. 등록해놓으면 뭐 보이니까 몇 사람이 오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용실 컨텐츠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같이 배우셔야 돼요.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 정도가 돼야지 제가 진짜 대원통상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킬러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걸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요. 광고는 아무거나 벌려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일부 대형 미용실들이 또 옛날 또 IMF 시대라고 착각해가지고 이상한 저가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킬러 컨텐츠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미용실들이 운영하는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진 상태에서 이 킬러 컨텐츠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용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가의 마케팅이 이루어지거든요. 킬러 컨텐츠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냥 한 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고, 한 번 들어온 고객은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쪽에서 맛봤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컨텐츠에 비해서 현격하게 불편하거나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로 쓸 수 있는 건 한 번의 소비가 아닌 지속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화된 컨텐츠라고요. 매직스 염색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말씀드리는 건 지속적인 소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차별화된 컨텐츠가 지금 염색 부분에는 매직스 염색약밖에 없고 페어 컬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미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비싼 제품으로만 인지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소비를 하기 위해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지 단가가 비싸더라도 계속 우리 미용실을 찾아주게 돼 있거든요. 원장님들의 미용실을 펼쳐놓고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 미용실의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된다는 얘기거든요. 오픈돼서 다른 미용실들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제품을 자꾸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약장이라 그래서 자꾸 뒤에 들어가서 약을 조제해갖고 나와서 손님들한테 시술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어떤 컨셉을 고객들한테 어필을 했는데요. 신뢰가 가는 제품을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시술 요금을 올려버렸다고요. 제품을 오픈시켜버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조차 지금 제품을 오픈시키지 못해. 왜? 지나온 10년 동안 차별화된 메뉴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에 광고가 되어 있는 미용실들이 제품을 광고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미 선점해 있는 그 미용실들이 못해. 따라가는 미용실들이 그 제품하고 싸게 해줄게 그러고 제품을 오픈시켜주지. 기득권의 미용실들은 절대 지금 제품을 오픈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건 원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슨 쇼핑을 할 때 최저가 찾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미용실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품을 근 10년 동안 하나도 개발하지 않은 상태로 비용 추가되는 걸 막아놓고 매출이 줄었다라는 핑계로 미용실의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용실들은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으로 광고가 들어갈 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때려버려야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그 플레이스에다가 계속 내놓는 얘기가 뭔데, 매직스 염색약의 10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매직스 염색약의 10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고 기존의 미용실들이 광고하고 있는 스타일대로 제가 광고한다 그러면 저는 서비스 광고를 붙였겠죠. 클리닉을 서비스해줘라, 아니면 헤드스파를 서비스해줘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가 서비스를 해줘라. 근데 제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매직스에 바르고 10분 끝이라는 것만 고객들한테 광고를 하라고. 그게 결국은 킬러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안 돼 있고 뭐 컨텐츠에 대한 개념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소형 미용실들, 특히 대원통상에서 거래하고 있는 미용실들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 저는 100%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원장님들이 시간하고 비용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투자 없이 돈 버는 거 세상에 있어요? 시간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비용 투자는 더더욱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원장님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절대 돈 못 법니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적기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서 이런 분석이 안 돼 있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더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이 혹이라고. 지금 투자하시라고. 시간을, 비용을 지금 투자하셔야지 내년, 내후년에 경쟁력 있는 미용실이 돼서 원장님들이 꿈꿔왔던 그런 매출로, 그런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단지 매출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시는 미용실들이 어떻게 그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못 받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몸이 아프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접어들었어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본인들의 건강이 중요하지 돈보다는. 근데 돈도 벌고 건강도 지켜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원장님들은 아마 이해가 조금 돼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을 똑같은 오프라인하고 똑같은 상태로 지금 노가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계속 요즘에 처음에는 광고할 때 조심조심 한다고 말도 조금 조심조심 해주고 막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요즘에 광고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사진 100만 장 올리지 말고 10분짜리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동영상 만들어서 그냥 고객들한테 계속 올려주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광고의 발전을 봤을 땐 당연히 사진에서 영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라는 회사가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나 네이버 플레이스도 영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전되어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 회사 자체가 망한다고요. 이 플랫폼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영상을 자꾸 광고 소재로 쓰라고 하는데 미용실들은 계속 사진을 띄워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과연 그 사진을 보내는 미용실들을 상위로 노출시켜 줄까요?
왜 아무 의미 없는, 이건 릴스를 봐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왜 자꾸 하라 그러지? 릴스라는 동영상을 잘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게 왜 의미가 없는지. 내가 팔로워도 작고 뭐 파괴력이 그런 파워가 없는 그 인스타 계정을 가지고 있어도 릴스 만들어서 10초짜리 올려서 내가 정말 치밀하게 작전 짜가지고 그 광고를 올리면 정말 많은 그 카테고리 군집 안에 제게 1등으로 올라가서 머물러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영상을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용실들은 계속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영상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래 뭐 춤추고 하는 거 뭐 그거 뭐 좋아하는데 뭐 영상 뭐 안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제 거랑 봐보라고요. 거기다 뭐라고 해놨는지. 10분을 확인시켜주면 고객은 반응을 한다고요. 색깔이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색깔만 자꾸 찍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모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전화기 바꿔야 되겠다고. 원장님 전화기 바꾸지 말고 그럼 차라리 카메라를 좋은 걸 사시라고요. 본질을 모르시니까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반응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 그러면 앞으로 미용실의 인스타라든지 네이버에 관련된 모든 광고는 영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영상은 매직스 제품 10분을 확인시켜주면 되고, 페어 칼라 탈색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빨라진 시술 시간이잖아요. 그거 확인시켜주면 되고, 오로펌 10분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매직스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인스타그램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계정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지금 광고가 나가 있는지. 사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객들은 진짜 10분의 염색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쉬운 걸 왜 그렇게 모르셔요? 그리고 회사들이 얘기하는 건 지켜야죠. 근데 미용실들이 안 하시니까 뭐 같은 비용을 투자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포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 앞으로 미용실을 최소 5년 이상 운영하실 거라 그러면 무조건 이건 원장님들이 커트 교육을 300시간을 받은 거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거 본인 걸로 가져가지 않으면 앞으로 미용실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거래하는 재료상들한테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입장 깨놓고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내가 알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미용실을 내가 계정만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만 활동한다 그러면 내 거래처 미용실을 내가 대신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냈거든요. 당연히 재료상들은 미용실들이, 내 거래하는 미용실들이 매출이 좋아야지 재료상의 매출이 좋은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말만 원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아리 다 빠버릴라. 실제 자기들이 미용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생겼는데도 안 해요. 왜? 저는 나이가 먹어서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원장님 우리 이 정도 경험이면 이제 사람 가려낼 줄 알잖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교육을 안내해주는 재료상들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안내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교육을 안내해주는 것도 기본이라고요. 지금 재료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미용실들을 광고를 해줘야 돼. 내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서,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가동시켜주고 운영을 같이 해줘야 돼. 그걸 재료상이 못하면 그 재료상 다 잘라버려요. 말만, 어이구 원장님이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놈들이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미용실을 대신 광고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가 생겼다고요. 거기에다가 되게 머리 나쁘잖아요. 재료상들이. 미용실 장사 잘 돼야지 재료상이 돈 버는 거잖아요. 말만 씨부릴 줄 아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광고해서 내 거래처 미용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어가 잘 많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내 거 주문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료상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왜 오프라인 상태에서 미용실들, 신규 미용실들 방문을 안 하는데, 가봐요. 어차피 원장님들 재료상들 지금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지도 않을 거고. 맞잖아요. 제 얘기는 무조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신규의 미용실들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 제가 새로운 미용실들, 또 내 거래하는 미용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온라인 마케팅에 계속 매달려 있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엄한 짓 안 하고 사무실에 차라리 일찍 마치고 들어와서 제가 거래하는 미용실, 뭐 우리 용호동의 모안 미용실이나 명지의 모안이나 만덕의 모안이나 이런 미용실들, 기장의 모안, 뭐 동네 모안도 있고, 이 저희 컨셉 사롱들, 그 다음에 울산에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김은주 대표님의 교육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해드렸던 게 도움이 되셨던 그분들이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광고를 해줬을 때 그분들의 매출이 좋아지면 당연히 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미용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덤벼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호응도 하고 인지가 돼 있어야지 같이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설득력이 떨어져서 우리 원장님들을 아직 완벽하게 설득은 못했고,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뭐 핑계 대면서 안 했으니까 아마 7월 달쯤 되면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 강소장이나 천소장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저희 거래처들이 한 60군데 정도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용실들이, 제가 거래하는, 대원통상이 거래하는 미용실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돈을 법니다. 확실하게 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들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기본 원리나 본질을 정확하게 설득을 시켜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쪽으로 끌고 간다고 우리 미용실들이 이쪽으로 끌려올까요? 지금 제가 이런 일 하는 걸 아는 일부 대형 미용실 원장님들이 그냥 저를 되게 비웃듯이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쥐가 뭔데 저걸 어떻게 할 거라고. 그분들이 가는 방향하고 우리 소형 미용실들이 가는 방향은 틀려요. 그 정도도 제가 영업을 20년가량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설칠까요?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올까봐 저는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해버리더라고요. 그게 관심 없어. 저도 관심 없어요. 그분들도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미용실들이 킬러 콘텐츠를 쓰려고 그러면 뭘 뒤져봐도 매직스 염색약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안 갔으니까 아주 작은 우리 소형 미용실, 그리고 세력화되지 않은 미용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없는 우리 중소형 미용실들은 대원통상에서 얘기하는 이 본질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같이 하게 되면 원장님들의 미용실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왜? 초장에 제가 설명드렸지. 부산 인근 도시가 지금 극적으로 살아나 버렸다고요. 그게 코로나가 중요한 변수의 역할을 지금 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공장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극적으로 살아난 주변 도시들 때문에 부산의 경기가 좋아지긴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10년 전 같이 그런 거품의 경기는 절대 안 일어나요. 내실이 좋은 미용실들 쪽으로 손님이 몰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내실이 좋은 미용실들은 무슨 미용실인가 하면요, 아이롱을 엄청 잘한다, 커트를 뭐 달인같이 친다, 교육 열심히 받았다, 그 미용실들이 아니고요. 기술은 물론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잘 자랑을 할 줄 아는 미용실들이 이제 내실 있게 돈을 버실 거라고요. 그것도 아주 괜찮은 단가에 고정 고객들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요. 왜? 킬러 컨텐츠라는 건 절대 뺏길 수 없는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정한 요금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그래서 제가 매직스 염색약에 6년째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로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재료상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저하고 막 했을 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나 위태로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빠져나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빠져나간 부분에 그 매직스 염색약을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제 나름대로 뭐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제 힘으로 안 됐는데, 이게 그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왜? 저만 떠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잖아요. 비대면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굳이 원장님들한테 사전교육 안 시켜줘도 인지가 돼 있었다고. 제가 5년을 떠들었거든요. 이 교육장에서 화요일마다. 그래도 인지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딱 인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비대면 마케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스다 하고 쾌재를
안 불렀겠습니까?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뭐 10이라 그러면 5는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5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학습이 돼버렸다고요. 그럼 저는 나머지 5만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그 5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소장님들한테 네이버 플레이스를 미용실에 가서 세팅을 다 해놓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플레이스가 어느 정도 설치도 되고 가동이 되는 미용실이라 그러면 그 미용실 원장님들은 거기에서 조금의 효능감이 느껴져야지. 효능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겠지? 효능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뭔가 뭐 매직스 염색약을 받든 뭐 페어 컬러를 열심히 공부해서 미용실에 입점을 시키든 이게 돈으로 나한테 계속 들어와줘야지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효능감이라 그러거든요. 그 효능감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 지나서 뭔가가 느껴질 때 원장님들은 아마 이 킬러 컨텐츠라는 제 얘기를 이해를 조금씩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뭐 여러 온라인의 마케팅을 뭐 교육을 한다라는 업체들이 와서 그 한 번에 아니면 이틀 만에 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깔아주는 얘기일 뿐이지 그걸 미용실에서 상용화 시켜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이 킬러 컨텐츠가 당신들의 미용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들하고 킬러 컨텐츠, 결국 차별화되어 있는 컨텐츠, 저희 매직스 염색약하고 페어 컬러만 보여만 주면 원장님들은 조금 빨리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이것도 인지가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원장님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직도 그 기술에 대해서 탐닉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기술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모르는데 뭐 내 기술을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떠들까요? 대원통상 소비해달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나를 소비하려고 그러면 원장님들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겠죠? 근데 다른 제로상하고 하는 짓이 똑같으면 원장님들이 굳이 저를 왜 찾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가 미용실들이 저가 마케팅 하듯이 제로상들도 저 똑같은 거 싸게 주는데요. 똑같은 거 싸게 주는데요. 그게 킬러 콘텐츠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로상이 가져야 될 자질이 뭘까요? 저를 소외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원장님들한테 꼭 필요한 거, 앞으로 필요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원장님 좋은 교육 있는데 교육 받으러 오세요. 뭐 오세요. 돈 많은 미용실들이 교육 받으러 다니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때 그 교육을 받는 걸 광고비로 지출해가지고 미용실의 매출을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뭐 그 교육이라는 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대원통상에서는 광고에 온라인 마케팅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 다시 커트의 그 무료 교육은 또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장님들은 모르실 거고, 그리고 뭐 저희들 매직스 염색약이나 페어 컬러에 관련된 그런 염색에 관련된 교육도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겠지. 근데 그 교육이 이 마케팅에 호환이 되지 않거나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교육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디자인 컬러, 발레아주, 옴브레, 솜브레 배워봐야 매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옛날같이 아이론 교육 배웠다고 그 아이론 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몇 번 한 번 해먹고 그냥 교육비 아이고 본전 건졌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을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염색도 교육을 받아야지 그 매장에서 그게 활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지금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서 교육받으러 다니시지 마시라고요. 또 물론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도 재료상들이 줘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재료상을 자꾸 다고치면 재료상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 원자님들 재료상 저대로 방치해버리면요, 더 쓰레기 됩니다. 저도 그 쓰레기의 일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원장님들이 자꾸 요구를 해야지 재료상의 수준이 높아가요. 지금 거리에 있는 재료상들의 수준이 높아야지 미용실의 수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가버리면 다 같이 공멸이에요. 다 같이 공멸. 왜?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부산은 그렇다고 인구가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앞으로의 5년 정도, 10년 정도의 대비책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부산의 인구는 더 줄어들 거고 70년대생들, 60년대 후반생들부터 70년대생들의 은퇴가 이제 계속 다가올 거거든요. 부산은 더 심한 고령화 사회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극적으로 거제도, 울산, 경상도 지역, 김해, 경남 살아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회사들이 그 어려운 그 시기 동안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 공장 그러지요, 지금. 스마트 공장이 무슨 말인지 원장님들 아셔야 돼. 10명 쓸 걸 1명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극적으로 살아난다고 해봐야 옛날 같은 그런 폭발적인 경기는 안 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장님들, 파마약이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이쪽은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왜? 미용만 대한민국 사회하고 별개로 떨어진 산업이 아니잖아요.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걸 보는데 요구를 하셔야지. 앞으로 재료상들한테 요구하세요. 경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상들도 그거 해석할 능력 안 되면요, 재료상들도 앞으로 비참합니다. 뭐 온라인 판매 들어가면 된다고요? 온라인 판매 들어간다고 재료상들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먹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유념해가지고 계속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장님들한테 계속 설득 아닌 설득을 할 겁니다. 왜? 미용실이 잘 돼야지 제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미용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경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이거든요. 이 두 가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 하겠죠. 근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매직스 염색약이 당신들의 미용실에 매출을 끌어올려 줄 거라고요. 왜? 그 10분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마케팅 중에 아주 강력한 마케팅이라고. 시간을 빨리 해주면서 돈을 작게 받는 그런 마케팅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고객들의 통념상, 머릿속의 통념상,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DNA상 지불을 더 많이 해주게 돼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매직스 염색약만 온라인, 오프라인에 충분하게만 잘 쓸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마다 이 짓 안 해도 돼. 제가 그날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떠들어 제낄 테니까 기다려 보시라고요. 저도 매주 말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긴 해요. 근데 뭐 제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못 전해드려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뭐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많은 건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뭐 1시간 반을 떠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분 정도만 원장님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도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찌됐든지 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주변에 같은 고민이 있는 원장님들 뭐 주변 지인들이 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왜? 다른 재료상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되게 재밌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들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부분만 옛날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는 할 수 있게끔 생겨버렸거든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원장님들 너무 위축돼 있지 말고 그 본질에 대해서만 조금만 캐치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을 벌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일한다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그렇게 일 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원장님들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사기치고 뭐 다단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미용실들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작은 미용실들도 그 작은 미용실들의 그 좋은 컨텐츠를 제가 분명히 개발시켜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인스타그램은 대원통상하고 팔로우가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가 저희들이 다 설치하고 가동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드리고 싶은 거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원장님들이 돈을 벌어야지 대원통상이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그쪽까지 갈 때까지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뭐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때로는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뭐 좋은 결과 날 때까지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들어주신다고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어컨 연결해야 돼. 저 소리 많이 나가지고.